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영빈입니다. 눈이 아직도 오고 있는 것 같죠? 네. 자, 이제 수능이 끝났고 이제 저희 차례죠. 저희 차례인데 뭐 설명회들은 이제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뭐 올해 수능이 어땠다. 뭐 내가 뭐 어떤 것들 적중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뭐 어떻게 하냐는 사실 여기 브로셔 제일 뒤에 여기 브로셔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고3 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여고, 숙명 아니면 진선밖에 없죠. 여고 친구였는데 내신은 깁생 다니면서 겨울 때부터 1년 동안 제 수업을 들은 친구였습니다. 서울대 의대 합격을 했고요.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요 뒤에 잘 적어져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가장 제 수업에 대해서 잘 디테일하게 역시 서울대 의대 잘 적어놨더라고요. 조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합격을 하자마자 과외가 9개가 들어왔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교 못하고 그냥 이 정도만 써줘 해서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시대인대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대성학원에서 최우수 강사를 하다가 시대인재에서 이제 저를 이제 데려간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2년 차 정도 돼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성학원에 있다가 됐고 서울대 의대 이렇게 합격을 한 이런 사람이고, 자, 일단 요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제 한번 보실까요? 목동시대에서 수업을 듣는 부엉이입니다. 목동시대 친구인데요. 처음 들어와서 3월 원래 고사가 60점대였어요. 60점대였는데 선생님 덕분에 보통 이제 이 친구들은 들어오게 되면 한 명의 선생님의 테크트리를 타게 되죠. 한 명 선생님들 좀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선생님 덕분에 6월, 7월, 8월 원래 고사, 9월 평가원까지 모두 다 100점을 받았습니다. 3개월 만에 100점 받았죠. 쭉 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문자를 받았을 때는 DM이죠. DM을 받았을 때 수능 점수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수능 점수를 이제 공개를 딱 했더라고요. 딱 해서 97, 97, 47, 47. 이번 수능은 아닙니다. 바로 직전 수능이고요. 자, 60 받던 친구가 3점짜리 하나 틀려서 97을 받았는데 어디를 갔을까요? 선생님 덕분에 상상도 못했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대 의대에 갔어요. 60점 받던 친구가. 희망을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자, 올해 본 친구들은 이렇게 다 성적들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됐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의미 없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겠죠. 자, 올해 봤던 제 조교가 아니라 제 학생들 중에서는 국어 하나 틀린 친구가 전과목 국어 하나 제일 잘 봤어요. 국어 하나 틀렸고, 그런데 이제 화투랑 물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갈까 보는데 영어가 2등급이에요. 그래서 연대 의대를 못 쓰고 5.5점을 깎이잖아요. 영어가 2등급이면. 서울대 의대를 쓸 그 친구가 가장 잘하는 친구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제 오답률에 대해 나오는데 편하신 대로 사진 같은 건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여기서 지금 두 번째인데, 자, 이제 올해 오답률, 올해 수능 수학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쉬웠다고 들으셨죠? 그쵸? 쉬웠다고 들으셨는데 오답률만 보시더라도 지금 좌측, 우측 보더라도 우측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98%였던 게 96%, 96이었던 게 90. 쭉 내려가면 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19번 3점짜리였어요. 75%. 그리고 27번 어디 갔니? 27번 76%. 3점짜리 두 개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 걸려서 사실 75%면요. 10명 중에 7명은 틀린 거고요. 10명 중에 8, 9명이 막힌 거거든요. 3점에서. 자, 올해는요. 미적분 27번, 69%, 3점짜리 요거 하나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뚫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 3점짜리들을 어떻게 잘 뚫고 나가느냐? 그러면 13, 14, 15 연습하고 20, 21, 22 공통 주관식 연습하고 미적분 27, 8, 9, 30 연습하면 수능 준비 끝이에요. 이렇게 연습하면 되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쉬워졌다고 하지만 올해 1등급 컷 혹시 보셨나요? 1등급 컷이 85점이죠. 그렇죠. 85점입니다. 왜 쉬웠는데 1등급 컷은 기존에 92점 정도 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85점 낮아졌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연산이 많아졌습니다. 자, 쉬웠는데 연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시대에서도 이제 저희 단과 오픈하죠. 올해 아마 더 많은 선생님들이 오픈을 할 거예요. 이제 선택권들은 훨씬 많아지시는데 연산이 많아졌다는 거는 선생님들의 의존도보다 학생의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선생님의 의존도가 낮아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제자들도 그렇지만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그냥 시대 컨텐츠만 벅벅 풀면 지금 100점 받을 수 있겠다가 사실은 지금 수능의 결론이에요. 그런데도 1등은 컷이 낮았다? 지금 학생들이 어떻다는 거죠? 들으면 다 이해해. 답지 보면 다 이해해. 근데 내가 풀면 끝까지 못 풀어.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점수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사실 제가 올해 정말로 많이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수원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6월 평가원 22번 문제, 객관식 킬러가 수원이었고요. 점화식. 9월 평가원 22번, 객관식 당연히 점화식이었고요. 수능도 22번이 점화식이었어요. 자, 이제 수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발행이 되면서 보시면은 수원에 있는 두 문제가 96%, 89% 이렇게 위치가 돼 있습니다. 22번과 20번 객관식 아니죠. 공통의 주관식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게 이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원은 개념은 정말 작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은 미적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미적분은 하면은 늘어요. 왜냐하면 수투랑 미적분이 연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느는데 수원은 N수생들도 제가 마지막까지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게 바로 수원이거든요. N수생들도 뒤에는 수원이 어려워지면 잘 못 풀어요. 왜냐하면 독립적인 과목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자,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나오는 데가 뻔해졌어요. 자,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오답률에서 지금 확장을 해서 단원을 적어놨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촬영하시더라고요. 이 노란색 파트 부분이 매년 나옵니다. 자, 매년 나와요. 자, 6월이든 9월이든 수능이든 매년 나오는 파트가 결정되어져 있다. 그나마 우리는 다행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다? 연산이 많아졌다. 라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더 커졌습니다. 자, 뒤에 하나 더, 이 컷 나올 사진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연습해야 되냐인데, 자, 대수파, 직관파. 제가 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제 학생들도 이제 저한테 수업 들으면 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게 되고, 느낌 아시죠? 직관으로 문제 푸는 친구들. 연산을 잘 안 하죠. 자, 지금 자녀분들이 다 어떤 판지 좀 아시나요? 직관파는 일단 팔짱을 낍니다. 펜을 안 들죠. 그래프로 이제 머릿속에, 그래프로 굉장히 그려져요. 3번. 왜? 그냥요. 이런 게 직관파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과학고 친구들 직관파 애들 진짜 많거든요. 연산 잘 안 해요. 대수파 친구들은 일단 적어요. 예전부터 구몬, 기적의 계산법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 황소 열심히 다니고 막 연산을 합니다. 그래프 안 그려요. 연산만 막 해요. 자, 뭐가 중요할까요? 자, 예전에는 직관이 중요했죠. 직관만 뚫리면 추론 문제인데 계산이 없어요. 그냥 이거네 하면 끝이에요. 그럼 계산 3줄이면 끝나요. 그게 킬러 문제였어요. 예전에는. 그게 작년 9월 전까지죠. 자, 그런데 지금의 트렌드는 대수가 트렌드입니다. 추론이 있더라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추론이 없진 않아요. 추론이 있는데 연산을 요해요. 추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줄이 3줄이 아니라 연산까지 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론을 해야 되긴 하지만 대수 베이스의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추론 문제들이었고 여기가 대수 문제들이었습니다. 옛날보다는 추론 문제들이 볼륨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과한 추론은 아니에요.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야 추론인데 뒤에 연산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올해 6월 9월 평가원 때 추론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한 문제도 없어서 올 대수였어요. 30문제가. 그래서 다들 학생들이 난리가 났었죠. 추론 문제가 없다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데 수능에서 추론 문제를 뺀다? 이건 교수님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수학 능력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럼 추론과 대수를 동시에 연습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저는 수업을 하냐면 풀이를 일단 2개 이상 합니다. 자, 대수파 친구들 봐봐.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어. 자, 이제 직관파 친구들 봐봐.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대수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마침표까지 찍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풀이를 무조건 2개 이상을 이렇게 해주는 수업을 하면서 요 2개의 밸런스를 맞춰서 둘 다 잘할 수 있게끔 수업을 좀 진행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요거 다 같이 가져가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 나올 것들이 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요 주제별 집중 수업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매년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좀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좀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중에서 요 세 개 있죠. 자, 좀 잘 만들었죠? 이렇게 자, 지수로그, 점화식, 도형 모두 다 수원입니다. 제 수원을 제가 지금 날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한 장짜리 제일 뒤에 23일, 22일, 23일, 24일 이렇게 좀 적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영해차 수업으로 하나 팝업 특강으로 하나 열어놨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학생들 이거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점화식은 지금 22번 킬러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도형 매년 나오고 있죠. 근데 학생들 매년 어려워하죠. 자,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대수와 기하를 다 연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해차 수업으로 제가 22일, 23일, 24일 날 이렇게 좀 열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놨고 점화식은 킬러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은 3월 3일에 이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건데 3월 3일에 하나 저희 휴일이에요. 3월 1일 대체휴 공휴일이잖아요. 그때 점화식 심화 점화식으로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조금 더 따로 빼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따로 빼놨고요. 수강생 전원에게 저희 시대 컨텐츠 베스트 문항 뭐 점화식 수업할 때는 점화식 베스트 문항, 도형할 땐 도형 베스트 문항, 그리고 지수로그 할 땐 지수로그 베스트 문항을 이렇게 좀 제공을 하는 걸로 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수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3월 3일 심화 점화식까지 이렇게 해서 점화식은 2번 정도로 22번 대비를 이때 하게 됩니다. 영해차 듣고 요거 들으면은 낯선 점화식 위주의 수업이 되는 거니까 앞에 거 듣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비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정감은 한 개 틀린 그 친구가 저한테 가장 도움을 받았던 단원이 사실은 점화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점화식 부분은 들으시면 좋습니다. 들으세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피지컬을 강화시키고 추론 능력을 같이 키울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브로셔를 보셔도 되고요. 한 장짜리를 보셔도 되고 거기에 똑같은 내용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걸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자, 일단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을 뛰어넘어 100점 받기라는 목표를 통해서 저 일단 공통반은요. 6평 공통 만점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 9평은 미적분이 전범위가 되는 게 9월 평가원이거든요. 그래서 9평 때 만점 받는 걸 목표로 일단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갈 건데 어떻게 갈 건지가 중요하죠. 일단 워크북부터 갈게요. 자, 지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이제 3학년에 대한 정보들이 좀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시대 컨텐츠가 이제 3월부터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진짜 폼으로만 들고 다닙니다.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3학년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도 미적분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들의 브릿지의 뒤에 있는 부분, 컨텐츠의 미적분 부분 어려워서 못 풀고요. 그리고 시간 내로 풀라고 하는데 그 시간 내로 못 풀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고만 다니게 되고 선생님들은 워크북을 너무 많이 주는데 도대체 뭘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많이 들고 있다는 그런 거에 이제 뭔가 내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어떤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했냐면 워크북을 3단계로 나누게 됐습니다. 3개를 다 줍니다. 에센셜, 어려운 3점, 쉬운 4점을 유형별로 모아놨어요. 사실 제가 대성에 있을 때 상담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700에서 1000명 정도를 상담을 했어요. 그때 성적을 가장 빨리 80점대 중반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유형별 문제 푸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좋은 게 어삼쉬사, 이투스에서 나온 책. 어려운 3점, 쉬운 4점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워크북을 하나 제일 쉬운 걸 하나 만들고요. 어드밴스드는 쉬운 4점 준킬러에 30문항 정도의 준킬러의 워크북이 있고요. 마지막 제일 어려운 엑스퍼트는 준킬러와 킬러들을 모아놓습니다. 이거를 3권을 다 줘요. 일단 모두 3권을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들아 한 권 이상은 무조건 풀어야 돼. 3권 다 풀어도 상관없어. 자기의 레벨에 맞는 것을 대신 풀면은 무조건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한 개는 무조건 풀어. 그 단계를 못 정하겠다 하면 저랑 상담을 합니다. 제 수업이 9시 반에 끝나거든요. 뒤에 30분은 상담 시간 및 질문 시간 및 2차 퀴즈 시간이에요. 정규 시간 뒤에도 저 퀴즈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 지금 수능은요, 개인의 능력, 이게 축구를 아무리 좋은 스킬을 알려주고 아무리 좋은 운영을 알려줘도 본인의 체력이 안 되면 진짜로 안 되는 수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학원의 그런 의존도보다는 이게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인재 단과를 저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시대인재 단과를 하게 되면 자유도가 너무 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지죠. 다원에서 하게 되면 좋은 게,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학생 기록 카드 만들 거고요. 학생들 상담하면서 원하는 레벨들 맞춰줄 거고, 거기가 원하는 레벨들이 맞춰졌을 때 한 단계 올라가는 것들도 저랑 상담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학생 기록 카드를 제가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할 예정이고, 자, 그 다음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 진짜 제가 올해 대표님, 여기 다운 대표님이랑 여기 원장님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넣자, 이거를 넣어야지 수능을 잘 본다. 바로 이게 뭐냐면 서술형입니다. 자, 서술형인데, 자, 요 얘기를 한 다음에 서술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상담실에서 700에서 1000명 정도를 상담하면서 통계가 쌓인 게 있습니다. 안정적인 100점, 매번 100점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한 개도 안 틀리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3점짜리 문제들을 총 18문제인데 17문제죠. 2점, 3점이 몇 분 걸릴까요? 안정적인 100점입니다. 제가 이 통계가 있거든요. 저만 있어요. 12분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12분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총 몇 점이냐면 48점이에요. 12분 안에 48점을 맞고 시작을 해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을 편안하게 풀게 되는 게 안정적인 100점이겠죠. 그럼 92에서 96점인 친구들은 16분 정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80에서 88 친구들은 이제 22분이 걸리죠. 그런데 22분이 걸린다고 다 맞질 않아요. 아까 오답률 말씀드렸죠. 3점짜리 틀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이 3점짜리에서 막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멘탈이 무너지겠죠. 그러면 와장창 뒤에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하다가 느낀 건데, 실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평소에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시험장에서만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죠. 두 개가 해결책이 다릅니다. 시험장에서 실수하는 친구들은 왜 실수할까요? 이런 친구들일 텐데, 이유는 뻔합니다. 뒤에 거 빨리 풀려고 달려가다가 실수하는 거죠. 평소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지? 이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막혔어요. 그럼 막히면 뒤에 건 더 못 풀 거고 큰일 났다. 안 그래도 나 점수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에 거 실수하고 뒤에 거 와장창창 무너지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운영 전략도 정말 중요한데, 저 진짜로 그런 거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학생들한테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 평균 속도를 알아야 돼요. 자기 평균 속도를 어떻게 하냐? 랩 타임을 재야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들을 모의고사를 3단계로 분류를 할 겁니다. 3점짜리 모의고사 하나 따로 만들 거고요. 킬러 3개 제외한 나머지 모의고사 하나 따로 만들 거고요. 모의고사 총 3개로 만들어서 상반기 목표를 일단 13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테스트를 볼 거예요. 랩 타임을 재서. 제가 이것들을 해봤을 때 랩 타임을 각자 재는 것들은 거짓말은 하진 않더라고요. 각자 랩 타임 재서 학생 기록 카드의 그 랩 타임의 추이를 분석하게, 이렇게 그래프로 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아니면 나의 평균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할 수 있게. 평균 속도를 알아야 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무 긴장했어요. 보통 이제 피아노 콩쿨 대회나 이런 것들 하면 긴장하면 빨리 치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풀거든요. 그럼 뭘 인지하게 할 수 있냐면, 이거 내 평균 속도보다 빠른데? 나 실수할 수 있겠다. 좀 침착해야지. 천천히 풀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를 알게 하는 그러한 목표이기도 하고, 하반기 목표까지 이렇게 시간을 땡기는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주 2번 테스트를 섹션 1이라고 하는 3점짜리 테스트를 하게 될 거고요. 끝나고 9시 반에 끝나잖아요.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고생할 생각으로 넣었는데, 이걸 안 넣으면 안 돼요. 지금 학생들은 먹여주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떠먹여주는데 너무 익숙하고요. 너무 알려주는데 익숙하고요. 친절한 그런 교육 환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이 약해요. 지금은 대수가 강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마침표까지 자기가 연산을 끝까지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 하려고요.
서술형해서 저희 첨삭 다 해서 학생 기록 카드에 넣고 학부모님들께 발송을 하려고요. 근데 많은 문제는 못하죠. 2문제 정도만 합니다. 2문제를 꼼꼼하게 첨삭을 해서 학생들이 피지컬을 키우는 훈련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의 자유도를 이제 시대 단과에서 못하다 보니까 제가 다원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미적분과 공통반 모두 다 서술형 훈련을 하고요. 미적분은 그래도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미적분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적분 연산이 많죠. 다들 똑같습니다. N수생들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재수학 이제 시대로 왔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적분 연산이 약해요. 그래서 적분 연산을 키울 수 있는 스피드 30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센수학 A 스텝보다는 조금 어렵게 연산을 많게 해서요. 30문제를 15분 동안 연산만 푸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겁나 피지컬 완전히 태우는 거죠. 이것도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30분 안에 30문제를 15분 안에 피지컬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트레이닝을 미적분만 따로 적분 위주의 문제로 묶어서 트레이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해서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피지컬을 키워야 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적인 장치가 없으면 사실은 성적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 뭐냐면 일단 아시겠지만 하반기 들어가면 공통도 서바이버 테스트를 100분 동안 보고 해설 강의를 해요. 맞죠? 자, 그리고 미적분 반도 100분 동안 서바이버를 시험을 보고 해설 강의를 합니다. 그럼 이때 나오는 문제점은 저희 고3들은 개념이 아직 덜 돼 있는데 시험만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100분을 날려버리면 3시간 반 수업 중에 100분을 날려버리면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줄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진짜 고3들을 위한 수업은 뭐냐면 생각해봤더니 공통은 서바를 여름방학 때 들어가는 건 맞아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는 건 맞는데 미적분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진도를 수능 때까지 나갑니다. 그럼 서바이벌은 풀어옵니다. 해설 강의 꼼꼼하게 해주고요. 해설 강의만 꼼꼼하게 해주니까 100분을 일단 벌죠. 그랬을 때 수원 수투 미적분을 전범위를 진도를 수능 때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까지 분석이 다 끝났을 테니까 그때는 약한 주제들, 아까 노란색 파트들 있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매번 나오는 그 주제들을 계속 연습을 시키면서 수능 때까지 진도를 나갑니다. 이게 미적분반입니다. 미적분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리해서 이제 딱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건데 공통 커리큘럼을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브로셔에도 있고요. 한 장짜리에도 있고 어떤 걸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3점짜리 트레이닝을 테스트 1로 수업 전에 한번 봅니다. 한 15분에서 20분 걸리겠죠? 보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마친 다음 9시 반부터 테스트 한 번 더 봅니다. 2번을 봐서 3점짜리에 대한 이 타임 어택, 랩타임 재서 하는 연습들을 저희가 1월 때 진행하게 되고요. 1월 달 계속 진행하고 2월로 넘어가면은 일단 4점짜리 10문제의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연습해야죠, 이제. 얘도 연습해야죠. 얘도 연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서술형 2문제. 요거 하게 됩니다. 요거는 다 풀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30분부터 서술형 연습하고 여기서 서술형 첨삭을 6편까지는 계속 서술형 연습하면서 피지컬을 키우게 됩니다. 키우게 되죠. 워크북은 3단계 워크북 계속 나가요. 시대 컨텐츠 당연히 해설하겠죠.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6평 만점을 목표로 이렇게 달려가고요. 뒤에는 가볍습니다. 뒤에는 이제 서바이버 보면서 시험 보고 해설 강의하고 시대 컨텐츠 문항 해설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시대 컨텐츠 3개년 베스트 문항을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것들을 주는데 학기 초에 주면 못 풀어요. 그래서 학기 말쯤에 이제 여름방학쯤부터 이제 3개년 베스트 문항을 좀 이제 배부를 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적분은 조금 복잡한데요. 자, 미적분은 한번 천천히 좀 들어볼게요. 천천히 들을 시간이 아닌가요? 그러네요. 자, 미적분은 제가 앞에 3주 동안 수투에서 미적분과 연계된 부분을 수업을 합니다. 미적분 수업을 직접 바로 안 들어가요. 자, 수투와 미적분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 부분들에서 실전 감각 훈련을 키우기 위해서 미적분에서 이제 연계되는 수투를 3주 동안 갑니다. 이런 장점이 뭐냐면 지금 수투를 지금 2학년 2학기 때 거의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미적분과 연계된 부분의 파트들은 굉장히 약해요. 그 부분들의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왜냐하면 모든 단과들이 처음엔 수원부터 나가거든요. 그럼 수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기말 끝나고 이 3주까지 포함하면 5주가 시간이 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미적분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두 번 정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간들도 같이 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주 동안 미적분을 두 번 돌리는 거죠. 센 한 번 돌리고 일품 한 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돌려놔서 어디 단과에, 재단과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어디 단과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을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3점짜리 저희 랩타임 재고요. 그리고 스피드 30 말씀드렸죠. 30문제 15분 동안. 요거 수업 끝나고 9시 반부터 합니다. 요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과학고 애들도 지금 수능 준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과학고 애들한테 이거 해봤거든요. 경쟁 붙어서 서로 빨리 가려고 이거 진짜 막 경쟁을 하더라고요. 빨리 해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겨울이고요. 3월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3점짜리, 4점짜리를 같이 묶게 돼요. 왜냐면 미적분 문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3, 4점을 같이 묶어서 킬러를 제외한 부분 제외하고는 랩타임 재서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적분 연습, 스피드 30문제 15분 동안 연습 계속 시킵니다. 피지컬 계속 연습시키죠. 그 다음에 4월부터 평가원까지는요. 전범위 테스트를 계속 가게 되고 서술형. 진짜로 필요한 게 미적분 피지컬 진짜 중요하잖아요. 또 27번 3점짜리 말씀드렸죠. 28번 피지컬 정말로 요하는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서술형 연습을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안 들어가고 저희는 전 과목 약점 체크에 대한 진도를 나간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거는 서바이버 모의고사의 3개년 베스트 7입니다. 베스트 7. 오답률 베스트 7입니다. 오답률 탑 7을 준비하면 학생들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가장 많이 구멍이 났던 부분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모아서 하반기 때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다원에서 수업을 하는 이유이고, 지금의 트렌드는 확실하게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모든 수학 문제는요. 주어진 거를 잘 끄집어내야 돼요. 주어진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그럼 학생들이랑 맨날 연습을 해요. 얘들아, 여기서 주어진 게 몇 개야? 하면서 주어진 거 7개를 칠판에 싹 적습니다. 이걸 연습하면 정말로 애들이 좋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나 자연수 조건 빼먹었어. 아, 양수 조건 빼먹었어. 이 얘기 싹 없어집니다. 왜? 주어진 거 맨날 찾는 연습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수들이 완벽하게 없어지죠. 자, 이런 거를 찾게 되면 이 주어진 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일단 물어봐야 돼요.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얘들아,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이걸 못 들으면 아예 문제를 못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를 항상 먼저 물어보고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들아, 그럼 이 주어진 게 말하고 있는 관계식이 뭘까를 이제 물어봐요. 썼어요. 그럼 지우죠. 쓰고 지우죠. 다시는 안 봐도 돼요, 이제. 그럼 하나씩 관계식을 쓰게 되면 지워도 되는 것들이 막 생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건 얘만 연립하면 답이에요. 이게 수학이거든요. 수학은 문장에 숨어져 있는 관계식을 뽑아내서 연립하면 끝. 이게 수능인데, 자, 이게 수능인데 요것들을 1년 내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연습했을 때 또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대한 수반 관계식을 못 찾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학생들이 몰랐을 때 질문의 문장들은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였는데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선생님, 저 여기에 대한 수반 관계식은 다 찾았는데 여기에 대한 수반 관계식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알려주세요.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딱 알려주면 되고 혼자 공부할 때도 답지를 보면서 아, 여기에 대한 관계식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만 딱 알게 되니까 공부하는 습관들도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자마자 이렇게 떠올리는 습관들을 1년 동안 연습을 합니다. 근데 수능장에서 안 떠올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운영이죠, 이제.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연습을 할 수 있고 이 연습이 됐을 때 내가 문제를 보자마자 거시적으로 아, 넘어갈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까지 커지니까 운영 능력 자체도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되는 수업들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 프로그램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저 정말로 준비를 많이 했고 학생들을 위해서만 준비했습니다. 조금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술형도 있고 체크할 것도 많고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할 예정이고 하지만 지금 트렌드에선 사실 이렇게 과거의 수업처럼 회귀하지 않으면 잘 볼 수가 없는 수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오롯이 학생들을 위해서 대표님이랑 원장님이랑 같이 좀 만든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